안녕하세요. 우멘사입니다. 저는 올해 58살이고 남편은 올해로 환갑을 맞이합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별거 중입니다. 왜냐고요?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내민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주식으로 진 빚을 갚느라 제가 가장 노릇을 다 해왔고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집안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이혼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려고 했었지만 이혼에 실익이 없어서 그냥저냥 지내오다 최근 15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 가족들 생일 때만 우리 애들이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면 그때는 못 이긴 척하며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디저트 타임으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우리 집으로 와서 케이크에 불을 켜주거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따로 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안 한다네요. 제가 이혼 소송까지 구체적으로 시도를 할까도 해봤지만 실익이 없더라고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아파트 말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생활비를 내다 보니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집을 나가서 혼자서 살게 된 이유도 자기가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지 않으려던 이유도 있고 내 이혼 요구를 피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였던 셈이죠. 내가 이혼 요구를 하자마자 남편은 보란듯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자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인간 말종입니다. 내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만들려고 작정을 해서 대출을 다 받아 처먹은 겁니다. 남편은 참 이기적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만이 남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대놓고 내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양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죠. 신의도 마찬가지더군요. 참 무서운 게 겉은 순한 양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가까이서 지내본 사람만이 잘 압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해 보이고 짠하게 보이게 하는 편이죠. 주식으로 본 돈은 자기 돈이고 주식으로 빚진 돈은 나와 가족들이 갚아줘야 할 돈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한테 한 푼이라도 뺏어올까 궁리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해대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은 하면서 본인은 정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솔직히 그런 남편이 두렵습니다. 속마음을 깊숙이 내면 속에 가두고 오직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제일 순수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본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도 속이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남편과 이혼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면으로 남편의 본 모습을 지적을 하거나 소환을 하게 되면 그 악마의 본성이 나오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이혼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굳이 이혼을 해서 이를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편 뒷담화를 하지 않고 삽니다. 태생이 그런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잘 핸들링을 해서 사는 날까지 탈 없이 살아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는데 늘 불안한 삶이죠. 하지만 남편과 따로 국밥이라서 저는 오히려 편안하고 제 생활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꼭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죠. 내가 남편에게 이전처럼 잘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각자 사는 것이죠. 그는 알거지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 사람입니다. 쓰는 재주는 있어도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요. 자식들이 돈을 쓰거나 내가 번 돈으로 돈을 써도 불만이고 간섭이 많은 사람인데 정작
자신이 쓰는 돈은 매우 합리적이고 쓸모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늘 자식들과 마누라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대놓고 그런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씩 속마음을 내비치곤 하죠. 잘해주면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한테 랭글러를 하나 사주라. 딸은 남편을 멀리하기 때문에 감히 뭘 해달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저한테도 물론 최근에는 뭘 해달라고 하지는 못했어도 초기 별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내가 두 집 살림 하지 않는다고 시누이와 함께 욕을 하곤 했습니다. 참 염치 없는 인간이죠. 자기가 주식으로 번 돈은 자기 돈이고 생활비를 보태라고 하면 서슴없이 내게 도둑년이라고 하거나 도둑년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더러운 인간과 맞붙거나 말을 섞어봤자 나만 손해니까 이혼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저 서로 따로 살면서 내가 남편을 잘 핸들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어떻게 사느냐고 하실 테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혼도 남편이 어느 정도 이혼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죠. 이혼은 하지 않고 이혼과 같은 조건으로 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남편은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 돈으로 살아갑니다. 신우이는 자식도 없이 자식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런 까닭에 남편을 마치 아들 대하듯이 합니다. 나이 차도 많기도 하고요. 신우이가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잘 돌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거 중인데도 내가 남편이 먹을 것이나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만이 그득한 사람이 신우이입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을 별거를 했는데 왜 돌봐야 하나요? 신우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남동생은 늘 여자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죠. 내게 더 이상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신우이와 사이가 좋겠습니까? 신우이와는 6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신우이는 어떻게 하든지 속마음 감추고 나와 잘 지내야 이득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내가 남편의 생계를 책임을 지지 않고 밥도 안 차려주고 따로 살아도 반찬도 안 갖다 주고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니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습니까? 당장에 내 돈부터 끊고 봤더니 남편이 한 10년은 늙은 노인네가 되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우이는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탓을 한다더군요. 남편이 내게 말해줘서 합니다. 내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한 인간들이 내가 없는 데서는 별의별 욕짓거리를 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윗동서가 한 번씩 일러주니까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아세요? 별거 중인데도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장보러 가는데 도와주겠다고 살살거리더니 내 물건만 사고 자기 물건을 사주지 않으니까 삐져서 승질을 부리다가 중간에 가버린 사람입니다. 초딩보다 더 어린애 같은 행동을 일삼는데 저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날에는 어떤 트집이든 잡아서 내게 화풀이를 해대니까요. 미성숙한 어른인 셈이죠. 자존심 상하게 사달라고는 못하고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인 사람이죠. 얼마나 뻔뻔한가요? 자기 자존심마저 지켜달라는 사람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끊어버리니까 당장에 치과 치료도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이빨을 빼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다닌다고 수없이 애들에게 흘리고 다녔어도 무관심해버렸더니 이 몸 치료도 다 끝마쳤지만 돈이 없어서 치아가 없는 상태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한 티를 내다 보면 알아서들 챙겨주겠거니 싶은 겁니다. 늘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최근에는 치아가 없으니까 치아 배열이 완전히 불규칙하게 변형이 되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복창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엉뚱한데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바로 제 딸입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우이가 나와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다 보니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다더군요. 네 아빠한테 자주 가봐라.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갈 때마다 김치랑 반찬을 넣어두고 온다만
어째서 네 엄마는 한 번을 네 아빠한테 내다보지 않는 것 같더라. 지금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왜 네 아빠를 돌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라도 네 아빠를 챙겨야지. 그러다가 혼자서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겠니? 틈만 나면 생색은 오지게 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들르면 그날은 꼭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말로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두부랑 야채랑 양념도 없어서 마늘이랑 파랑 장을 봐주고 왔다.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아무도 왔다 간 흔적이 없던데 내가 다 채워주고 왔어. 그럴 때마다 제 딸이 그랬대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고모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혼자서 집을 나가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스스로 나가서 혼자서 사시는 건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아빠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에요. 엄마보다 더 건강하세요.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했어요. 아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맨날 주식을 한다면서 바쁘다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서 엄마한테 맨날 밥 차리라고 하고 반찬 투정만 하고 집에 돈 들어간 일은 나 몰라라 했어요. 아빠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살만 하니까 나가서 혼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에 들어왔을걸요. 저는 아빠 걱정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엄마가 걱정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요. 제 딸이 신우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서 장황하게 한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자식이니까 아빠한테 그러면 못 쓴다. 솔직히 말해서 네 아빠가 네 엄마만 안 만났어도 지금 이렇게 거지같이 안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네 아빠를 먹여 살려야지 어쩌겠니? 돈 못 버는 게 잘못이냐? 상황만 받쳐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다. 이게 다 네 엄마 탓이다. 고모, 듣기 싫으니까 그만 끊어요. 고모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한테까지 엄마 욕을 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친작에 서로 끝낸 사람에게 뭘 바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뭘 바라지는 마세요. 신우이는 제 아들과 딸에게만큼은 내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심성 있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신우이가 봐도 남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와는 이미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지라도 조카들과의 사이는 완전히 관계를 끊겨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우이는 자식도 없이 재혼을 한 탓에 제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제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 환갑을 한 달 앞두고 신우이가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 환갑을 챙기지 않는다고 체면도 모른다고 별별 소리를 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이런 거지 같은 남편의 환갑이 뭐가 그리도 중요한 걸까요? 사실 저는 남편의 환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딸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어두운 얼굴로 내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모가 다음 달에 아빠가 환갑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뭐? 고모가? 환갑잔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쳤네. 환갑잔치? 평생을 식충이로 살았으면서 환갑잔치는 무슨? 신경 끄라고 해라. 안 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 알았어? 벌써 아빠 환갑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설이야. 그런가 보다. 해버려. 네 고모의 수법이 그런 거다. 성가시랍게 해서 괴롭히는 거 말이다. 본인도 네 아빠의 환갑잔치가 말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텐데 나 보란 듯이 너를 내 대신에 괴롭히려고 그런 거야. 자기가 자기 남동생을 챙기고 싶으면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왜 너한테 그러니? 그래서 아직 환갑잔치는 아빠가 싫어해서 하진 않을 거고 조용하게 가족끼리 밖에서 식사만 할 거라고 했더니 그래도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환갑인데 제대로 하라는 거야. 제대로? 어떻게 제대로 하라고 하던? 그동안 아빠가 혼자서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고모들 식구들이랑 작은아버지랑 큰엄마 식구들도 다 초대를 해서 환갑잔치를 하라고 했어. 미친 개고기를 먹은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난리야. 피곤해 죽겠어.
누가 그 잔치 음식을 할 것이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짓을 하냐고. 고모가 약간 오기를 부리는 것 같아. 내가 고모 앞에서 아빠 흉을 안 보니까 아빠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한다니까. 웃겨 정말. 그냥 무시해버려. 고모나 고숙도 환갑잔치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서 무슨 말을 해?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고모나 고숙도 두 분 다 환갑잔치는 안 했잖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보냈으면서. 고모가 다시 연락을 해오면 똑부러지게 확실히 말해. 환갑잔치는 아빠도 엄마도 가족 모두가 반대를 해서 하지 않기로 했고 평소처럼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고 헤어질 거라고 말이야. 알았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아빠가 얼마나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환갑잔치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고모가 환갑잔치 떡을 주문하겠다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 맘이니까 하지 말란 소리를 하지를 말래.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오기가 나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모질이 찐빵이 따로 없네. 그 후로 남편의 환갑일이 일주일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딸에게 전화질을 해댔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로 말입니다. 네 엄마랑 함께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니? 룸으로 미리 예약을 했니? 그 룸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내가 보낸 떡 케이크와 환갑잔치 떡 세트를 보낼 테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래저래 남편의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했습니다. 제 딸이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꾹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게 다 쏟아냈습니다. 엄마, 고모 왜 그래요? 완전히 짜증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고모가 왜? 내가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아빠 환갑잔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은 딱 무시를 하고 난리예요. 고모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 아빠 환갑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춘식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대. 그래서 아빠가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식당도 예약을 한 건데 그랬다고 고모가 왜 진작에 자기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냐면서 화를 내고 난리야. 어떻게 제 날짜에 환갑잔치를 해줘야지. 그렇게 정성이 부족하냐면서 아빠가 죽은 다음에 후회를 할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뭐예요. 나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고모랑 연락을 하지 않고 살지. 내가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몇 천 번을 말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 말은 딱 무시를 하고 내가 천하의 부르자 시킨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기가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고모가 이젠 네가 네 고모한테 잘해주니까 술술 너를 통제를 하려고 그런다. 그게 네 고모 수법이야. 네 아빠도 나한테 그런 식이었거든. 소름 돋네.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환갑일에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땡겨 사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나 뭐라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답답하게.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나 보다. 무슨 놈의 환갑잔치야?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해라. 그래서 엄마 우리 집으로 떡케이크랑 환갑용 떡 세트를 주문하겠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아빠 집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환갑잔치를 하지 않으니까 모양이라도 갖춰야 한다면서 그걸 들고 식당에 가서 상을 차려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 인증사진을 찍으라는 거죠. 이거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얼척이 없었어요. 화관머리 끝까지 난 제가 목요일에 신우이가 보낸 떡이 집에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도착함과 동시에 그대로 들고 신우이 집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신우이가 집에 있다가 뜻밖의 내가 찾아오자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올케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래서 신우이가 보냈던 떡 케이크와 환갑용 떡 세트를 한 번에 들어서 신우이 얼굴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 자빠지더니 내게 고함을 쳤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래서 내가 신우이한테 그랬습니다. 형님이 형님 동생의 환갑잔치를 해주고 싶으면 형님 집으로 배달을 해서 직접 해줄 것이지 왜 내 집으로 보내서 귀찮게 하세요? 형님은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네가 상을 차려주고 사진을 찍을 것이지
왜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질이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떡 세트들을 다시 들어서 형님 면상에다 쳐박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리란 건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생전에 내가 이렇게 저럴 발광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내게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너는 사람이냐? 네가 뭔데 내 딸을 괴롭혀? 내가 너한테 당한 거는 참고 지낼 수는 있어도 내 딸에게 나한테 하던 것처럼 하는 건 절대로 못 참아. 이 미친년아. 라고 하면서 뺨을 세차게 왔다 갔다 2번 쳐버렸습니다. 까무러치듯이 웬마디 비명을 질러대고 자빠졌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미친 짓을 우리 애들한테 했다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아들었어?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보겠네. 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우이가 남편에게 울고불고 또 난리를 쳐대며 전화를 했는지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 불참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뭐 우리 애들이 장어 전문점에서 식사 비용으로 20만 원가량을 아낀 셈이었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식사는 포기하고 준비해둔 꽃다발과 약간의 현금 봉투를 들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주고받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신우이와 통화 중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누나 내가 말을 했었잖아. 요새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고 그래? 누나나 매형은 했어? 왜 안 한다는데 강요를 하냐니까? 누나가 뭔데 환갑잔치상을 차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남이 들으면 내가 환갑잔치상 못 받아서 환장한 줄 알 것 아니냐고.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환갑잔치상을 차려주고 싶으면 누나가 해주면 되잖아. 왜 애들을 못 살게 굴어? 내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면 나를 좀 가만히 놔둬. 알았어? 라고 한바탕 싸우더랍니다. 그것도 애들 앞이니까 그냥 쇼를 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냥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내가 한번 무식하게 경고를 했으니까 다시는 우리 애들을 자기 소나기에 놓고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건 절대로 못 보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